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자국주의 측의 무기 생산량은 미국과 조금이라도 비교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전투기입니다. 미국 생산량을 76%에 달하였습니다. 잠수함은 82%라고 하지만 폭격기와 수송기 등 항공기 생산량을 배분은 미국과 달리 일본은 사실상 전투기 하나에 의뢰를 하였음에도 미국이 76%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미군 전투기는 P-51, 머스탱 F-4, 콜세 F, 헬켓 P-38, 라이트닝 같은 전투기였습니다. 일본군은 초기부터 개량해서 운영한 제로션이었습니다. 그 밖에 당시 일본 제국은 세계 최대 탱시대 산출고 식민지 조선의 상동 광산 강원도의 영향을 보냈습니다. 탱시대는 제대로 활용할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탱시대는 포탄약으로 사용되는 자원인데 일본 제국주의는 탱시대 강원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조선이 탱시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맹국 나치 독일은 고철더미를 뒤집어가며 탱시대는 재활용을 탱시대는 재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반등이 두 중립국에서 수입을 해오긴 했는데 동부전선에서 소모하는 포탄의 양이 워낙 대규모에 나보니 수입 물량으로서 도저히 요구랑 맞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원의 부족을 우선 사람 능력을 해결을 했습니다. 기존처 동남아시아가 일본에 나아가면서 누구도 여러가지 천연 자원들 특히 천연 고무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밖에 달린 모든 것들이 생산에 시장을 처리했기에 개념처럼 미국도 전 인간에서 안 쓰는 폐타이어 등으로 사는 식으로 고무를 중단하였습니다. 아직은 합성 고무를 만들어서 천연 고무를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자원이 석유, 석탄, 철강 등이 미국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 캐나다에서도 많았습니다. 이젠 전략 자원 레벨은 아니지만 DDT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수출한 살충제 원료인 대중국을 입수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이 산업 능력으로서 생산한 화학 살충제였습니다. 물론 당대 거의 모든 나라의 군대에서 각 군용을 대여본 있었습니다. 일본이 동맹국이었던 나치 독일로 비슷하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수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왕군과 SS 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히틀러 암살 밀수 사건의 배경에서 드러납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이렇게 공군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을 가지려던 독일 해군 항공모함에 편제될 항공대 지휘권을 가지고 괴력이 독일에서 나는 것은 전부 세계 지휘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공모함을 건조 완성되게 이르렀습니다. 굴리지 못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독일 해군의 예리히 세력이 넘어갈 때 히틀러에게 정답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해군이 적인 해력은 계획의 해군과 제 호응자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하고 말까지 하였습니다. 가료 대지치 제도는 자신의 해군에서 이 차례를 밝히면서 타군 실패에 대한 부적응한 보고를 어설프 히틀러에게 너무 서둘러 한다며 헤르만 괴링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헤르만 괴링 기갑사관이나 공군 이전 사관 같은 편제가 따로 존재하는 등 엉망인 반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 패란 일본의 조건들을 정한 중일 전쟁 다시 얻은 영토를 포기 또는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양대 전선은 안다르버린 가불기에 가까운 택지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은 스스로 미국과 일본은 공정 차이를 명백하며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할 시 일본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황실 회의로
기록만 봐도 찬명합니다. 일본군 전복 전쟁이 이미 수많은 예상과 일본을 선화의 시점이었습니다. 중국과 완전히 무기로 내주기도 불가능하여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군밀에 빠지다가 태평양 함대를 점령시킨 뒤 필리핀을 먹고 브루니아 받는 은유지대를 차지하였습니다. 최악의 결론을 내놓으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고르게 됩니다. 근무대가 때부터 미국 협박 한방에 중국 일대에서 실수하는 당연히 유족은 물론 일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 승리 가능성이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당연히 선택은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전쟁도 미친 지지였지만 첫 번째 선택은 가히 당시 일본에게는 처살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국민 내각의 발전 과정이 첫 번째 타식민지를 점령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점령한 식민지 자원 및 인구 흡수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군부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었으며 네 번째는 다시 새로운 식민지 대책을 이어져야 하였습니다. 조선과 대만 그리고 만주의 중국 경남까지 모두 패턴이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미국이 만든 중국과 만주에서 철수를 한다면 군부의 정당 상관없이 모두 부정당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본토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군국주의로 태어난 시절부터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 막장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은 선택지가 첫 번째 미국과의 협정에서 스스로 군국주의 회귀를 부정하고 참여하듯 할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전쟁을 해서 패배한 후 참여를 할지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참여를 하는 연합군과 함께 유럽의 최후 우선적인 영향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자가 유럽 방면으로 분단한 사실을 주목하였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점령에 대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방미 정서와 미국 내에서도 탈심이 대두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심각한 전력 공백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자신들이 유일한 협상 위치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선전포고 오전 기습 공격의 문제로 반일 감정에 불붙여 결과적으로는 전쟁 수행이지만 더 불태우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도 미국은 어디까지나 참여하고 유지해서 유럽의 한 1년 전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언젠가 구원자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영 공격을 의도 없이 자국을 통해 공격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인들은 노아하였고 정치권 역시 만든 일체 가깝게 참전 대결에 동의합니다. 이전까지 전쟁의 소극적으로 반대하든지 하던 포지션 공간한 파별 원들조차 프랭클린 루스벨 대개 제안을 그런 전쟁에 대한 아껴없는 지원을 앞서는 사실상 청산병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 일본의 계획했던 치명적인 공격을 통해 미국의 전쟁 수행 의지를 끊는다는 목표는 첫번부터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미국 해군을 크게 약화시킨 뒤 지속적으로 미 해군의 전쟁을 성공시키고 필리핀의 태평양의 패전 소식이 지속되면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이론의 일본의 위협을 그만두려주자는 여론이 생겨 미국은 점점 태평양에서 손을 떼고 유럽에만 몰두할 것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근로적으로 진유와 공습 이후 미국의 현장 의지를 불태워버려서 폭발이었습니다. 진유와 이후에도 미국이 확실하게 공시에 돌아서는 위대의 해전까지 미국 내 태평양 전쟁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것도 반드시 오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은 다시 본국의 전쟁 수행 의지를 되기 위해 태평양 전쟁에서 해병대와 함께 찍은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할 정도로 전쟁
수행 의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 해군을 선별하여 태평양에서 미국의 전력 공백을 야기한 뒤 정감 요격 작전으로 지속적인 미 해군의 피해를 강요하여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미국 단기간 내 협상 태행을 끊고 나와 일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용인하게 하거나 적어도 동남아 시민들을 의지하는 대가로 일본에게 대한 석유 수출을 재개하게 만들는 심사를 했습니다. 1940년 11월 일본 황실 해역에서도 부전하면서 전쟁 이전 수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석유 수출을 보전받을 방법에 대하여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부의 입장에서 태평양 사실상 미국이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 뚫렸다는 것은 언제든지 적국이 함부로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한일 대책기 위해 전쟁을 지속해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군은 이기지 못하더라도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미국을 상대로 유리하게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중한 공수의 피해도 좀 과소평가되는 감이 있긴 해도 이것이 장기전에서 항공모함의 함재 결함에 이루어진 공수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미국도 국채를 발행하고 랜드리스 정책을 통해 빠른 전시 경제 체제를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 많은 양의 전력을 단기간에 거쳐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 일본 해군에 큰 타격을 입히거나 지연을 시켜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 해전에서 미국이 공급한 전력으로 일본군이 항공 아카기, 카카, 하류, 히루, 소류 등 4척을 지닌 항공 기동부대 2기를 수장시킨 덕분에 백중사를 받겠습니다. 이후 일본 해군의 전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과다칼 전투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수세적인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엔터프라이즈가 대활약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에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전설의 배가 되었습니다. 진지방 공습 이후 여러 격전을 거치며 손상을 입은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수리를 위해 전력에 이탈하면서 밀만한 항공모함은 한 대표를 비롯하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군도 공군 본토를 거듭한 전역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전전승에도 유럽 전선의 상황 같은 것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길어지지만 하여간 원 역사만큼 속수무책으로 달라진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1942년 미국 입장에서 사상 최대 위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화해가 함락될 가능성이 있기라도 했던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해군은 전함 세력이라도 전제했던 반면 미 해군의 경우 기계적 구형의 펜실베니아급 전함 USS 펜실베니아 BB-38만이 진입한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테네시급 전함 USS 테네시 BB-43 콜로라도급 전함 USS 메릴랜드 BB-46 네바다급 전함 USS 네바다 BB-36은 1940년까지 수리되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전함이 이미 모두 완전히 승기를 거친 대전 후배나 수리를 받고 동원되거나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 해군 미드의 해전에서 패배하여 공세가 버티고 가다가 해전에서 열세로 변해 필리핀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주력이 완전히 미 해군에 의해 선멸되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미 해군에 대하여 오히려 유지하고 선멸되기 전까지는 미 해군에 대하여 무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미국이 고전했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사령관이야 저는 옥시를 결단했던 만큼 생각보다 훨씬 큰
되어가기는 하지만 전투 자체는 전투 계획에 맞게 착실하게 일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탄복이 부재와 후속 능력의 한계로 사상자가 일본과 비슷했던 이것이지 실제로 전선 인원수는 전원이 전선 일본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가 보병전으로 전개돼 태평양 전쟁 전투의 특성상 전원 차결을 결단 조직적인 제안을 한 것처럼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사상을 안겨줬습니다. 전투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정도로 일본군이 미국을 고전시키겠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고전이라고 평가받은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미국은 3일면은 함락시킬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다가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내가 버리다시피 하는 일본의 인명 경치와는 달리 타라오 전투에서 3,700만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과의 생명에까지 소환될 정도로 비싼 미국인 전백을 무려 7,000명이나 이런 장사를 치른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일본 당시 엄연한 일가로서 육군의 미국 연구 소련과 같은 연합군이 암묵적 문제에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절반은 실질적으로 점령했을 것이고 해군 역시 실질적인 전투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역보다 높은 미국 다음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 무기지야 쟁패일로를 살리던 관부로 본명머리만 좀 있었으면 미국과의 전쟁을 지지 않고 건들 역량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개전투기까지 해도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웃음거리로 일본군이 아닌 명백한 태평양에서 미국과 유럽군에 대한 현존은 위협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본군 이미지 중 전 인생의 대표적인 일본군은 개전 전부터 나치 독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당히 폭발적이고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그 당초의 나치와 마찬가지로 우생학을 목적으로 믿던 인간들과 다른 민족은 여유로 지배하거나 전멸시켜야 할 분모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잔인성을 제외한 명창과도 운동하며 지는 정면대적인 정신만 고집하는 당시 일본군의 이미지는 미국의 전쟁 수행 의지에 대한 오판과 미국 해군의 결사항쟁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장기전이 되면 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쟁이 장기화되어 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몰락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작은 오차도 허용하기 어려운 전쟁을 벌이고는 자신들의 선물도 매번 opa자였을 뿐 아니라 21세기 이후 항상 세계 최대의 패권 국가의 자리를 놓은 적이 없는 국가를 상대로 미국 해군의 분열로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자체의 경제력의 한계로 인하여 그에 대처할 계획조차 없었기에 그 한계로 인하여 전쟁이 자신들의 계획에서 틀어지자마자 스스로 일본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태평양 전쟁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중과 부적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